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당신의 그릇부터 키워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지중해 부자, 지은이 박종기, 발행 RH 코리아, 발행일 2014년 8월 20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재테크 잠재력을 깨워줄 상위 0.1% 특급 부자의 촌철살인.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이 꼭 만나야 될 한 사람, 지중해 부자. 이 책은 판자촌에서 수천 원대 자산가로 성공한 50대 남자와 30살의 부자 꿈나무였던 저자가 만나 나눈 대화들을 소설처럼 재미나게 풀어쓴 책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존 부자가 알려준 확고한 부자 철학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방법 대신 지중해 부자라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관을 명쾌하게 보여줌으로써 평범한 사람과 큰 부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부자는 실제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부이며 젊었을 적에 건설업과 식당 경영의 실패로 수차례 좌절을 겪는 바람에 가족들과 흩어져 살다가 주식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먼저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독자와도 그대로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자의 습성 탓에 저자는 여러 차례 그를 설득하는 노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막연하게 부자 되기를 꿈꾸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신선한 자극을 얻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되는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아예 포기한 사람이라면 소중한 터닝 포인트를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궁상 떨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산다. 나와 함께 주식을 배운 사람이 있었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돈에 너무 인색한 거야.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더라고. 퇴근하는 길에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빈 병이라도 주워갔지. 엄청 알뜰한 분이네요. 그건 알뜰한 게 아니라 궁상 떠는 거지. 가끔 가족끼리 모여서 계곡에 놀러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은 음식이건 뭐건 죄다 싸들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깝게 왜 버리느냐면서 항상 한 박스씩 챙겨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분도 부자가 되셨겠네요? 옆에 있는 이분 정도는 아니어도 함께 주식 공부를 했고 그렇게 알뜰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쩌면 더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 어제 만났는데 밥 한 그릇 사주고 보냈어.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이 근방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자기 사무실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쓰는 비좁은 공동 사무실에서 말이야. 돈 좀 벌었을 때 내가 누누이 말했거든. 이제 그런 궁상은 그만 떨고 사람답게 좀 살라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어림도 없더라고. 그분은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어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아꼈으니까 그 정도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고요. 요즘 내 생활이 항상 아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인지 이날은 아끼는 습관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내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뒷짐을 지며 말했다. 생각해봐. 그렇게 아낀다고 해봐야 얼마나 아끼겠어? 빈병 주워다 한 달 내내 팔아야 몇만 원이나 벌까? 남들이 버린 것을 언젠가 필요할 거라며 죄다 주워 모으고, 물건을 사더라도 싼 것만 고르고 밥을 먹어도 싼 음식만 먹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그런 삶에 한 번 빠져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두뇌가 적응해버리거든. 비싼 건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지.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게 먼저잖아요. 적당히 아껴야지. 그렇게 아끼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야. 신경 쓸 게 많거든.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기껏 몇만 원 아끼는 데 쓰고 다른 사람은 몇백만 원 더 버는 데 썼다면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후자였다. 돈은 아끼는 게 맞지만 너무 아끼려고 궁상 떨지 말라는 소리야. 네. 그는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명언과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돈이 없어 찌질한 게 아니라 찌질하게 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어느새 멀리 보였던 63 빌딩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오랜만에 이곳에 왔다며 허리를 뒤로 젖혀가며 빌딩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나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렇게 바라본 기억이 났다.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 부자들은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남을 위해 쓴다. 여기서 남은 아무나 될 수 없고 나의 그릇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미래의 고객이 될 사람을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고급 정보를 주거나 투자 자금을 댈 사람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 둘째,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 쓴다. 남을 감동시키면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쓴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부자들 사이에 쉽게 정착되었는지도 모른다. 돈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란 것을 믿고 있다. 내가 아니면 자식에게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돈을 쓴다. 남을 위해 쓸 여유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돈을 더 벌어도 상황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거기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가족에게만 돈을 쓰면 돈은 그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돌아올 여지가 없다. 돈은 나한테만 쓰면 돌지 않는다. 남들에게 써야 돌고 돌아서 새끼까지 쳐서 돌아온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체력. 무슨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거나 귀찮은 사람, 작심삼일로 쉽게 무너지고 조금 하다가 딴짓을 하고 싶은 사람, 마음만 앞서고 행동은 뒷전인 사람, 모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실력 있는 수험생이 중요한 시험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체력 저하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둬야 하는데 그때까지 버티려면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잡고도 엄두를 못 내거나 정상의 문턱에서 포기해버린다. 부자가 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 많은 자산을 관리할 체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힘들더라도 정신력으로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체력이 좋고 반대로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체력이 약하다. 정신은 체력을 이길 수 없다. 체력이 부족하면 쉴공리만 하고 일이 생겨도 피하려 든다. 정신은 체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역시 결국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체력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래서일까? 지중해 부자는 제일 먼저 체력부터 키우라고 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한 체력은 어떻게 키울까? 운동하는 체력과 일하는 체력은 분명 다르다. 기초 체력은 운동으로 키울 수 있지만 일에 집중하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체력은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키울 수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충분히 잠을 자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게,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게,
가슴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하기, 몰입하며 독서하기, 말을 적게 하고 술은 주량껏 마시기, 많이 걷기, 혼자 산책하기, 걱정이 아니라 고민을 하는 습관을 갖기. 가장 중요한 건 늦게까지 놀고 마시며 에너지를 탕진하는 행위들을 절제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매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결국 큰 일을 감내할 체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하기 싫은 행동이지만 결국 부자의 길은 하기 싫은 소소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 큰 부자들의 인생 철학. 큰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보인다.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부자들은 지독할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 거창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원칙 몇 가지를 정해놓고 지킨다. 가령 먹는 양을 정해두거나 저녁에 테니스를 치거나 아침에 견과류를 먹는 등의 원칙을 정하고 철저히 지켜나간다. 자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잘못 키운 힘은 한순간에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부자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른 자산 관리법을 철저히 가르친다. 부를 물려받은 자녀들은 수백 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간다. 과시욕을 부리지 않는다. 이제 막 부자가 된 새내기 부자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쓰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바쁘다. 결국 그들은 파산을 하며 새로운 부자에게 그 자리를 내준다. 절제할 줄 아는 부자들은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한다. 신문이나 뉴스보다는 책을 읽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기간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광하지만 부자들은 역사와 철학, 미래에 더 관심 있어 한다. 풍족한 인생을 위해 꼭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영양제를 멀리한다. 가공 영양제는 몸을 맹신하게 만든다. 불량식품을 실컷 먹고도 비타민제를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부자들은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서 항상 적절한 영양과 체력을 유지하려고 신경을 쓴다. 어디를 가든 부부가 함께 다닌다. 부자들은 고독을 즐기지만 외로움은 싫어한다. 식사를 할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항상 부부가 함께 다닌다. 작은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답을 찾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는 배우자라고 손꼽는다. 비싼 음식을 조금 먹는다. 부자는 싼 값에 많이 주는 사과를 사기보다는 한 개에 10,000원 하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먹는다. 음식은 비쌀수록 제값을 한다. 많이 먹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당연히 건강에 더 좋다. 여기까지 지중해 부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종기 님은 머니앤리치스의 대표로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재테크 상담 및 세미나를 진행하며 돈과 부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시절 지중해 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부자는 젊은 시절 건설업과 식당 경영의 실패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판자촌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수천억 원대의 부자가 되어 지중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중해 부자는 한국인이며 홍콩에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쌓아 나갔습니다. 저자는 지인을 통해 처음 지중해 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간간히 만나 부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에피소드들을 이 책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중해 부자에게 배운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부의 그릇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금방 읽혔습니다. 지중해 부자는 직설적인 어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독서였습니다. 저작권 범위상 아주 적은 부분을 낭독해드렸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